다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물질대사 뭐 쉽지? 쉬워. 앞에는 좀 암기 부분이 좀 강한 거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조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뭐 할 것도 별로 없다. 근데 맨날 이러고서 많이 한다고 애들이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 진짜 약속을 한번 지켜볼게. 잘 따라오고. 우리 저번 시간에 1단원까지 다 했지? 풀어봤을까? 지금 풀어봤어? 지금 네. 풀어봤어? 1단원? 네. 서윤이 풀어봤어? 그래서 1단원까지 뭐 1, 2단원은 괜찮거든. 그래서 우리 보교적 문제 풀이는 3단원부터 같이 할 테니까. 거기도 여기는 뭐 우리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따라오네. 가보자. 그래서 우리 물질대사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했었다. 물질대사 뭐라고 했어?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 있었잖아. 뭐였지? 물질대사가? 요거였었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고 했었고, 생물의 특성 중에 6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이었지. 그래서 물질대사를 해야지만 생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거,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특징 같은 경우에 1번에서 봤을 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단계적.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씩 출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읽어서 그다음 설명할게. 그 다음에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효소는 뭐라고 그랬지? 지금 효소 기억날까? 네. 효소 뭐였지? 생체총. 그치, 생체 촉매인 건데 뭘로 구성되어 있어? 담배. 그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까지 말해주고. 우리 촉매라고 하는 건 뭔지 알까? 촉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화학 반응이 속도를 높여주는 거를 촉매라고 하는 거야.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를 촉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있을 때 이게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은 A에서 B로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효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거를 효소라고 한다. 근데 그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효소 같은 경우에는 촉매인 건데 우리 체온이 36.5도씨잖아. 그 36.5도씨에서 활동을 잘 해야지만 좋겠지 당연히. 뭐 80도씨 이런 데서 반응을 잘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 36.5도씨의 온도에서 반응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물질대사 특징의 2번이 지금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한 단계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한 단계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반응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연소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물질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어디는 단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줘. 한쪽은 한 단계로 반응하는 거, 한쪽은 이제 여러 단계로 반응하는 거. 그래서 왼쪽은 연소 반응인 거고 오른쪽은 물질 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둘 다 이제 뭐 여기서 설명했지만 이화작용인 건데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소 반응에서는 한 번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면은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보니까 소량의 에너지가 조금씩 반출되는 거지. 조금씩 이렇게.
이게 그냥 그 문제에서 그림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이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다 효소가 쓰이거든요. 여기도 효소 쓰이니까 물질 대사에 보니까 효소가 관여한다 했었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확 가는 게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 아니면 한 단계 진행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천만큼의 에너지를 먹게 되면은 당연히 천만큼 쓰면 좋지만은 천만큼 다 못 쓸 거잖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은 거지. 많은 에너지를 만들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에너지가 1000이라고 해도 1000에 시작했어. 그 연소 반응이랑 물질 대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한 단계로 반응하는 거, 얘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응하는 거다 보니까 누가 에너지 효율 자체가 누가 더 좋은 거냐면 얘가 더 좋은 거야. 물질 대사. 우리 몸의 물질 대사.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에너지가 500이라고 할까? 남는 에너지가 500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금 한 단계씩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은 이 반응 하나하나에 다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거든. 근데 그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데 있어서 얘는 한 단계에 걸쳐서 가는 거다 보니까 많은 열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효소를 이용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효율적인 거야. 물질대사. 그러니까 연소 반응에 비해서 물질대사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이걸 뭐 전부 다 합쳤더니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686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더 좋은 거잖아. 얘는 효율자식이 좋은 거. 1000에서 686을 꺼냈으니까는 물질 대사가 조금 더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구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알겠지만은 두 가지,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 있는 거고,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질, 그러니까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거.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되는 거를 보통 이제 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거는 분해다. 합성하면 동화작용, 분해하면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저분자 물질 같은 경우 우리 작은 분자인 거고 고분자 물질 큰 분자인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작고 간단한 물질, 저분자의 예시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은 뭐냐면은 단백질의 기본 입자인 거예요. 단백질의 기본 입자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그런 건 알지 않나? 저분자 고분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몰랐으면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생체 내 고분자가 뭐가 있냐면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데, 핵산까지. 핵산은 안 배웠나? 핵산 안 배웠나? 핵산은 오케이. 뒤에서 할 거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고분자인 거고, 하지만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거니까 핵산까지 좀 추가를 해보자. 일단 써. 근데 이 고분자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분해되는 저분자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지질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은, 근데 분명히 그 중학교 때는 무조건 배우긴 했었어. 너희들이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잘 봐. 글리세롤이랑 지방산이 모여서 지질이 되는 거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가 아미노.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는 거고, 포도당이 모여서 탄수화물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선생님이 쓰는 색상은 뭐냐면 DNA, RNA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설명할 거니까.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물질이 써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거고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써놓는 거야. 뉴클레오 차례라고 써, 그렇죠? 이게 이제 생체 내의 고분자랑 저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주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합성하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저분자 아미노산에서 고분자인 단백질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분해하는 과정인 거니까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물로 쪼개는 걸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랑 물로 쪼개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세포호흡이라고 하거든. 세포호흡. 들어봤겠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랑 생성물의 에너지랑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동화작용에서는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고,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가 저분자 되는 거니까 약간 거나 게임 아니에요? 게임 좋아해? 게임? 게임 뭐해? 선생님 잘 모르는데 어쨌든 게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마크 그런 거 알아? 마크 알지? 마크 다 해봤어. 선생님 사실 잘 모르는데 거기 막 그런 거 있잖아. 용광로인가? 용광로 있어? 선생님 몰라? 용광로 같은 데 있거든? 용광로 같은 데 뭐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나무랑 뭐 철인가? 뭐 그런 거 넣으면 막 도끼 되잖아. 그치? 맞지?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무랑 철을 넣어서 도끼를 만들었어. 저분자끼리 모여서 고분자가 된 거지. 그치? 그럼 이 과정에서는 저분자끼리 모여서 도끼 어쨌든 좋은 거잖아. 그럼 안 좋은 거에서 좋은 게 되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까 나와야 될까? 내가 더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거니까 내가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거잖아. 용광로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쓰이는 거야? 불이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흡수돼야지만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로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에너지 흡수인 거고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거. 에너지 흡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동화작용하면 저분자에서 고분자 에너지 흡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과정이 되는 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당연하게 그냥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외우면은 우리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나씩 하면은 뇌의 용량이 포화가 되잖아. 이런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최대한 외울 걸 줄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봐. 모르겠지만은 에너지 흡수면 흡열 반응일 것 같아? 발열 반응일 것 같아? 그치? 흡수니까 흡열 반응인 거야. 흡수하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우리 흡열 반응이 뭐냐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에너지가 흡수하는 거니까 흡인 거니까 흡열인 거지. 외울 필요가 없어. 반대로 이화작용은 어떻게 돼? 높은 레벨에서 낮은 레벨을 오히려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 방출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당연히 이거 당연한 게 비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비읍으로 같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
근데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저분자, 고분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헷갈려. 근데 만약에 에너지를 비교하는데 반응물이랑 생성물을 비교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지. 그럼 동화작용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큰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가 큰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가 큰 거지. 왜냐면 얘가 저분자고 얘가 고분자인 거니까.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반응물이 큰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가 고분자고 얘가 저분자인 거니까. 에너지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에너지 흡수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승리 얘기를 하고 에너지 K까지 다 설명하는 거.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합성, 세포의 구성 물질이라던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라고 하면서 이화작용은 분해에 쓰이거나 또 에너지를 얻을 때 쓴다라고 하는 거. 예시로 봤을 때 이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 이런 게 있겠지? 합성인 거니까 아미노산이 아까 그 기본 입자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에 아미노산 여러 분자가 이제 모여서 단백질 합성되는 것도 동화작용이 대신인 거고 광합성, 합성이 들어가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물이 포도당으로 합성되는 거를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자세히 볼 거고 헥산도 나와 있네. 헥산의 합성. 헥산은 기본 입자 이름이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 또는 RNA가 되는 거야. 헥산이 DNA 또는 RNA인 건데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생성이 된다.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예시는 세포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라고 하는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과정인 거니까 이화작용인 거고 또 소화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 햄버거가 그대로 위로 들어가진 않잖아. 되게 잘게 쪼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소화는 기본적으로 분해인 거지. 분해인 거다 보니까 녹말 소화. 녹말이 포도당을 분해된다. 왜냐면 녹말이 탄수화물인 거거든. 녹말이 탄수화물의 일종인 건데 포도당이 탄수화물의 저분자 단계라고 했으니까 녹말이 포도당을 분해되는 거는 이화작용의 예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글리코젠의 분해. 글리코젠이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을 분해된다. 이렇게 되는데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의 일종인 거야. 녹말이랑 글리코젠 같은 경우 둘 다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근데 여기서 간에다가 일단 별표를 한번 해주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고 우리 탄수화물의 종류가 사실 되게 다양한 게 있지만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보면은 녹말이랑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만 더 할게. 탄수화물 종류 얘기하는 거야. 녹말이랑 글리코젠이랑 셀룰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 더 많지만은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탄수화물인 거니까 뭘로 구성돼 있어? 탄수화물인 거니까 기본 입자고 포도당. 다 포도당이 모여서 돼. 녹말도 포도당 여러 개가 모여서 된 거고 글리코젠도 포도당 여러 개가 모여서 글리코젠이 된 거고 셀룰로스도 마찬가지로 포도당 여러 개가 모여서 셀룰로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지? 근데 기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의 에너지 저장 형태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동물에서 에너지 저장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세포벽 구성이다. 여기 화학이랑 좀 다르게 외울 게 좀 많지. 개념 같은 것도 좀 글리코젠 이런 거 처음 들어보니까는 단어도 좀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중요한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보는 건데 일단 세포호흡은 동화야 이화야? 이화인 거지.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예시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우리 영양소라고 하는 건 탄단지인 거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장소 중요하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이게 생긴 것도 좀 알아야 돼.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이게 그 약간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 그거 어떻게 뭐로 알면 되냐면 안에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미토콘드리아인 거고 엽록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서 보겠지만은 약간 이렇게 동전이 쌓인 듯한 모양. 동전이 이렇게 쌓인 듯한 모양을 보면 얘를 엽록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포도당이랑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근데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반응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세포호흡에 그래서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CO2랑 물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온다 거지. CO2가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포도당의 화학식 얘기했었나? 그렇지.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되는 거냐면 C6H12O6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우리 한번 그래도 개수는 맞춰볼까? 개수 어떻게 맞추면 돼? 이거 뭐야? 어떻게 맞추면 돼? 개수 맞추면 여기다 6 쓰면 될까? 맞아? 여기 6 쓴 다음에 여기 12니까 여기 앞에 개수 1이라고 하면은 여기 12인 거니까는 여기 6이라고 써보자. 그러면은 산소가 생성물 쪽에서 지금 12개, 6개인 건데 여기 지금 6개 있는 거니까 여기 12개 되는 건데 여기 6이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출 수 있다는 하는 거. 근데 이게 반응식이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H2O를 쓰는 세포식도 있긴 하거든?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만약 여기다 넣게 되면은 어떻게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6이라고 쓰고 여기를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세포호흡의 식을 쓸 때 반응물 쪽에다가 물을 쓰고 생성물 쪽에 물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근데 그건 이제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는 그냥 근데 그 경우에는 그냥 여기 6 쓰고 여기에다가 2배에서 10 있으면은 사라지는 거야. 생성물 쪽에만 있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편하게 쓰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그래서 개수까지 한번 맞춰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형태가 ATP라는 에너지랑 열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는 거. 당연히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었고 그때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ATP가 34% 정도 나오는 거고 열 에너지가 몇이었지? 66? 약간 66% 정도 나온다는 거. 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100% 쓰고 싶은데 우리가 실제로 몸에서 사용하는 밑에서 배우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ATP라는 에너지인 거거든. 왜냐하면 열 에너지는 그냥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약 34%다. 그럼 이거 되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되게 높은 거다. 이게 되게 얼마 안 돼 보이잖아. 100% 중에 34%밖에 못 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되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거야.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휘발유를 넣게 되면은 사실 자동차가 엄청 뜨거워지잖아. 바깥쪽으로 열 에너지도 많이 방출되고. 좋은 자동차가 한 10%? 15%? 그 정도밖에 안 돼. 휘발유를 넣는 만큼 그 에너지를 전부 다 못 쓰는 거야. 한 10%, 15%밖에 못 쓰는 거니까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낮은 거고
세포 같은 경우는 되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똑똑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T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ATP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생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거나 뭐 축구를 하거나 그럴 때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 에너지를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 ATP를 이용해서 쓰는 거. ATP를 이용해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TP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ATP의 구조는 지금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봐봐. 지금 ATP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지금 아데노신의 3개 인산기잖아. 아데노신이 어느 부분인 거냐면 이 부분이 지금 아데노신이에요. 근데 이 아데노신은 뭐냐면 리보스 플러스 아데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이 리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ATP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설명하냐면은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거든. 인산당 염기라고 하는 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산기라고 하는 거는 알까? 인산기가 뭐냐면은 PO4 3- 얘를 인산기라고 해. 뭐 알 필요는 없지만은 PO4 3- 얘를 인산기라고 인산기. 그래서 여기서 이미 뭐 P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요거인 거야. 실제로 요걸 쓴 거고. 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수화물의 기본 그 분자가 포도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당 안에서도 포도당도 있고 사실 뭐 젖당도 있고 엿당도 있고 이런 당들이 많거든. 그 당 중에 하나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어. 당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야. 리보스라고 하는 게. 당 안에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에 여기에 붙은 거는 이제 염기인 건데 염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뒤에서 핵산할 때 배우겠지만은 지금 여기 아데닌 있잖아. 원래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거랑 타이민, 뭐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 그 통합과학 할 때 이런 것도 배우잖아. 이런 것들 염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TP의 구조가 인산 3개, 당, 염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당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 당연히 ATP인 거니까 아데닌이 붙어 있는 거고 리보스랑 아데닌이랑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이 이 두 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합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맞을까? 근데 이 ATP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ATP가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쟤를 끝낸 거야.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이 결합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만 나와 있는 이 인산을 뭐라고 하냐면 무기인산이라고 하거든. 무기인산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ADP라고 해. 왜 ADP라고 하는 거냐면 잠깐 오른쪽 봐봤을 때 A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 약자인 건데 뭐냐면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인 거야.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게 얘를 아데노신이라고 한다 했었지. 아데노신 우리 트라이라고 하는 거는 3을 얘기하는 거잖아. 트라이가 3인 거니까 인산기가 그러니까 포스페이트가 인산이라는 뜻인 거야. 포스페이트가 인산인 거고 트라이라고 하는 게 3개라는 뜻인 거니까 인산기가 3개 붙은 아데노신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게 돼. 무기인산으로 바뀌게 되면은 두 개로 바뀌는 거니까 1을 뜻하는 게 다이거든. 1을 뜻하는 게 다인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노가 한 개 1을 뜻하는 거고 다이가 2를 뜻하는 거고 트라이가 3을 뜻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만약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한 번 더 분해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무기인산 두 개가 생기고 하나가 뭐가 될까? 여기 ATP가 됐잖아. 여기 뭐가 될까? 얘를 한 번 더 끊을 수 있지. 얘를 한 번 더 끊을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인산기가 하나만 있으니까 AMP라고 하는 거야. AMP. 왜? 1이 모노라고 했잖아. 1이 모노인 거니까. 3개 있으면 ATP, 2개 있으면 ATP, 3개 있으면 AMP라고 하는 거야. AMP.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인산기를 떼게 되면 AMP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노다이 트라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ATP, 그다음 AMP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는 ATP가 ATP랑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 ATP가 무기인산으로 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ATP랑 ATP 중에서 누가 더 고분자인 거야? ATP랑 ATP 중에서? 도나 ATP랑 ATP 중에서 누가 더 고분자인 거야?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 ATP랑 ATP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뭐? 얘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개 있는 건데 ATP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끄는 거잖아. 그러니까 ATP가 더 고분자인 거고 ATP가 더 저분자인 거지. 맞을까? 얘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ATP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두 개 있는 건데 ATP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ATP가 더 고분자였지. 여기 에너지가 더 많은 거니까. 근데 그러면 고분자에서 저분자 되는 거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저분자에서 고분자 되는 거는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TP가 ATP 될 때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ATP에서 ATP가 될 때는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ADP가 ATP 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이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맞아, 틀려? ADP가 ATP 되는 거는 흡열 과정이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저분자에서 고분자 되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동화작용인 거니까 에너지 흡수하겠지? 그럼 흡열 반응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랑 포도당을 넣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게 되면서 열 에너지로 일부 방출되는 것도 있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ADP에서 ATP 되는 거는 에너지 흡수.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ADP에서 ATP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ATP에 있는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하나 끊으면서 ATP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방출될 거잖아.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근육 운동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고 정신 활동도 하고 생장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죠. 뭐 공부도 있을 테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 열 에너지가 쓰인다고 했잖아. 여기 ATP도 나오지만 열 에너지도 쓰인다고 했잖아. 근데 이 열 에너지가 어디에도 쓸 수가 있냐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ATP에 나오는 에너지에도 체온 유지에 쓰는 것도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ATP가 아닌 열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체온 유지에 이용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이 열 에너지도 쓰고 ATP로부터 나온 에너지도 체온 유지에 쓰는 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봐봐. 잘 봐봐.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잘 이해해봐. 우리 세포는 붕화야 이화야? 이화인 거지.
세포호흡은 이와 과정인 거야. 근데 ADP가 무기인산이랑 만나서 ATP 되는 거는 동화야 이와야? 동화인 거지. 근데 우리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잖아. 근데 ATP를 만든다는 게 ATP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ADP에다 무기인산을 결합시켜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세포호흡에 포함된 거야. 근데 세포호흡은 이와 과정이고 얘는 동화 작용이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여기서 뭐? 여기서 지금 세포호흡 자체는 이와 반응인 건데 ADP가 ATP 되는 거는 너희들이 동화 작용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지금 그치, 둘 다 맞는 거야. 맞아, 둘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수라던가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미리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을 미리 잡는 거거든. 여기서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세포호흡 자체의 이화작용 맞아. ADP가 무기인산랑 합쳐져서 ATP 되는 거 동화작용 맞아. ATP가 ADP로 되는 거 이화작용 맞아. 근데 이 ATP가 ATP로 되는 과정은 세포호흡에 포함된 거는 맞는데 이 각각에 대한 개별 과정에 대해서는 동화라고 얘기하고 ATP가 ADP 되는 거는 이화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근데 세포호흡 자체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화작용인 거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개별적으로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 거고 ADP가 ATP 되는 건 동화작용인 거고 ATP가 ADP 되는 건 이화작용인 거야. 갑자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 ADP가 ATP 되는 건 동화인 건데 세포호흡이 ATP 만드는 건데 왜 동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각각의 개념인 거니까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면은 될 것 같고 우리 그리고 요거는 뭐 또 나중에 쓰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근육 문제에다가 뭐라고 쓰이냐면 근육 수축 그다음에 근육 기관 그래서 주고 근육 수축 같은 경우에는 ATP를 쓰는 거고 근육 기관은 ATP를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서술기만 하면 돼. 우리 문제 먼저 풀어보자. 거기 그 44쪽에 10번 실을 한번 볼까? 두 문제만 일단은. 처음에는 이게 외워야 될 게 많겠지만은 계속 이제 좀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하면은 됩니다.
두 개 보고서 쉬었다 하자. 지금 10번 먹었을 때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가랑 나라고 있고 가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ATP인 거지? ATP 가가 ATP. 그럼 1번은 맞고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기억은 지금 ATP가 ATP 고분자에서 저분자 되는 거니까는 이화작용에 해당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에서 고분자인 거니까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화작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너지 방출인 거니까 발열받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니은 과정이 일어난다. 그럼 맞아 틀려? 3번은 맞아 틀려?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세포호흡이잖아. 세포호흡이 뭐 하는 건데? 세포호흡이 요거잖아. 맞아? 세포호흡이 요거면은 세포호흡은 결국 키는 ATP를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 그럼 니은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니은이 일어나는데 ATP를 만드는 거 맞는데 세포호흡이 갑자기 동화작용이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지? 아까 얘기한 요거인 거야. ATP가 ATP 되는 건 동화 맞는데 세포호흡은 이화 과정인 거잖아. 대신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 일어난다는 건 ATP 만드는 과정인 거니까 이건 일어나는 거 맞지. 4번이 틀린 거니까. 4번이 반대로 돼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거고 가에는 나보다 더 많은 에너지 카가 고분자이고 고분자고 영주분자입니다. 4번이 영주분자인 거고 11번 먹었을 때 지금 ATP에서 ATP 되는 기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인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ATP가 ATP 되는 거니까 이화작용인 거지.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기억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ATP 만드는 거니까 세포호흡이 ATP 만드는 거니까 기억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세포호흡이 이화적인 건데 동화적인 활발하게 일어나나? 이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거고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이게 뭐인 거야? 포도당이 분해될 때 포도당이 분해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중 일부가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열 에너지가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얘기했었고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고에너지 인산별로 끊어서 사용된다. 라고 쓰니까 좀만 쉬었다가